표정이 왜 그래? 뭐 무슨 일 있어? 내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건 말이지. 내가 뭔지 알겠는데. 뭔지 알아? 그래. 잘못을 알고 있구만. 아니 정신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그건 그냥 친절.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우리 애한테 잘해달라고. 졸라 성의 있네 진짜. 대답이 너무 성의 있어가지고 내가 눈물이 날 지경이다. 언니 흉기 내려놔. 전 남편도 그렇게 죽였잖아. 나도 모르게 뾰족한 걸 들고 있잖아. 고추가 들썩들썩 하더라도 내 자식 일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변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좋습니다. 가끔 이 고추가 뇌를 대체하는 안 돼. 시점이. 그래도 내 그게 자식이야? 아니면 닥치는 대로 던져서 뭐 이제 뭐 썸 비슷한 걸 한두 번 해. 야 너 머리 좀 그만 묶어. 너 무서워. 내가 안 그랬어. 야 나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애 선생님한테 주파를 던져? 아, 네가 그러고도 애 아빠야? 이거는 갱생이 불가하다. 저런 인간은 남편으로 두지 않습니다. 아유. 아니 내가 안 그랬다고. 차라리 바람이 피면 화끈하게 피지. 2년 전엔 그냥 죽자고 날려들. 아유 한번 주파 한번 날려볼까. 이렇게 깃털같이 가벼운 인간이랑은 그렇습니다. 내가 연애도 안 해요. 진짜 그런 고추 심심이들은 나가려면 혼이 창피한 나야 인간 됩니다. 어떻게 해야 벌써 될까? 열받았어.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여성이에요. 제 아들내미가 6살들인데 아들입니다. 요 녀석 제가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데요. 제 직업 특성상 뭐 언제는 일주일에 몇 시에 가야 되고 출장이 많고 뭐 이런 직군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애를 이제 등원시키는 걸 누가 맡았냐? 바로 남편, 아이의 아버지가 맡았어요. 아하. 그래서 뭐 유치원 관련된 활동은 다 아빠가 했고요. 선생님 당연히 아빠한테 연락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엄마는요. 아이 담임 선생님 얼굴을 지금까지 딱 2번밖에 못 본 상황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나에게 카톡을 보내줬어요. 네. 내용인즉슨 이러합니다. 시간 되실 때 어머니 전화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게 왔어요. 다 엄마 감지 옵니다. 쎄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애 관련 얘기는 다 애 아빠한테 가는데 나한테 왜 이러지? 느낌이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더니 남편이 선생님 퇴근 시간에 맞춰서 차를 갖고 유치원 앞에 나타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서 아내에게 저는 이제 좀 부담스럽다고 해도 자꾸 태워주고 싶다라거나 술 먹으니 뭐 선생님이 생각이 나고 어쩌고 선생님을 아침에 보면 설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를 아버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아내는 진짜 손이 발발 떨리는 거야. 이 새끼 가만 안 둬. 그래서 그 충격에 이 글을 쓰게 되었다라는 사연입니다, 여러분. 집안 망신 다시 풀고 돌아다니는구나. 제가 남자인데요. 예. 저 남자 새끼들은 진짜. 남자 새끼는 다 이런 스타일이 조금 많을까요? 어떤가요, 백지혁 씨? 답 주세요. 틈만 나면 진짜. 부끄러워. 이거는 뭐라고 진짜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막말로 둘이 눈 맞아서 바람이라도 폈으면 뭐 둘이 눈 맞았네 뭐 이러겠지만 이거는 그냥 찝쩍된 거잖아요. 아 추해 진짜. 아 추하다고. 찝적은 맞나요? 찝쩍은 맞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건 찝적이 맞다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일단 예. 시간 있을 때 같이 자기 차를 끌고 왔다라는 거. 아하. 왜냐하면 차는 내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자들은 대부분. 내 내 개인적인 공간에 누군가를 들인다는 건 그건 그냥 호감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굳이 네. 지금 퇴근해서 집에 가는 길인데 지하철역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이러면서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 선생님이 거절했는데도 네. 그러니까 이거 술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설레는 줄 아세요? 이러면서 문자를 보내고 얼마나 열받았냐면 이딴 말을 했다네요. 라고 적어놨어요. 그럼 찝적이 확실하다. 이거는 2000% 직접이죠. 만약에 2000%. 만약에 이게 직접이 아니라 네. 호의라면은 또 지능이 원숭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호의랑 직접을 구분 못하는 새끼라는 건데 그럴 리는 없고. 누가 아하. 애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설렌다느니 뭐 보고 싶다? 뭐 이런 소리를 해요. 뭐 추파를 넘어서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될까? 개추잡이지. 성희롱에 가까운. 성희롱에 가깝죠. 그치. 성희롱이지. 네. 그치. 그러면 지금 그 글을 쓴 아내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묘묘대원구님? 진짜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벌써 될까? 열받았어. 그냥 이 상태에서 만약에 와이프가 묘묘라면 네. 그냥 고통 없이 빨리 끝내줘. 제발 그냥 고문은 하지 마. 그냥 그냥 죽여줘. 한 방에 죽여줘라는 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유일하게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남길 수 있는 말이에요. 예. 뭐라고
어떤 정신 상태인지를 일단 가늠이 안 되다 보니까 자, 퇴근해서 나타났어요. 남편분 출동해 주십시오. 퇴근했습니다.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내가 해요? 아유, 그럼요. 자, 남편 빨리 퇴근하세요. 나 왔어 자기야. 왔어. 아니, 네. 그래도 신뢰 관계일 거 아니야? 그렇지. 남편을 나 신뢰하는 사이였어. 그럼. 신뢰를 했어. 진짜 졸라 벌써 머리 묶는 게 너무 무서워. 일단 머리를 갑자기 묶고 일단 싶어. 와이프가 묘미잖아. 이런 뭔가 여기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와야 돼. 나 머리 묶고 싶어. 혹시 등 뒤에 뭐 흉기가 있나요? 진짜라면 이게 진짜라면 그치. 지금 아무것도 모른 채 퇴근을 했습니다. 자기야 나 집에 왔어. 일찍 왔네?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자기야 왜 그래? 내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말이야. 자기야 일단 우리 좀 떨어졌어. 자기야 아니 손을 든 거 내려놔. 자기야 일단은 일단 이거 사건으로 일어나면 안 내 되잖아. 주변에 있는 뾰족한 것들을 다 치워주겠어? 내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말이야. 일단 우리 침실로 가서 얘기할까? 거기는 침실? 뾰족한 게 없으니까. 아니 멀리 떨어져도 난 자기랑 침실에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은걸? 자기야 그건 말이지. 내가 뭔지 알겠는데. 뭔지 알아? 그래 잘못을 알고 있구만. 아니 정신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그건 그냥 친절이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애의 선생님한테 찝쩍거릴 수가 있어? 내가 우리 애한테 잘해달라고 뒤로 로비 좀 하려고 그런 거야. 로비. 그래? 애한테 잘해주려고. 그래 새벽 1시에 잘해달라고.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보면 설렌다는 이런 개소리를 하냐고. 그거는 자기한테 보내려다 이게 잘못 보낸 로비야? 거야. 잘못 보낸 거라니까. 잘못 보냈대 새벽 1시에 언니. 나랑 있는데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때 옆에 자기 있는 사람한테 출장 갔을 때. 출장 갔을 때. 그때 너 자기한테 보내려다 잘못 보낸 거야. 이름이 비슷하잖아. 너는 묘묘고 걔는 묘진이고. 그래.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런 거야. 졸라 성의 있네 진짜. 대답이 너무 성의 있어가지고 내가 눈물이 날 지경이다. 언니 흉기 내려놔. 전 남편도 그렇게 죽였잖아. 뾰족하네. 언니 두 번의 살인은 안 돼. 나도 모르게 뾰족한 걸 들고 있잖아. 처제가 등장했어요. 아니면 그냥 내가 만약에 진짜 와이프가 묘묘잖아요. 그냥 걸리면 그냥 헤어지자. 헤어지자. 주섬 이혼 그냥 서류. 헤어지자. 너네지. 애는 안 네가 알아서 들었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냥 헤어지자. 변명 나 이거 변명으로 넘어갈 자신이 없다 근데 이거. 나는 이거 보면서 맨 예. 처음에 그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다. 전화 통화 가능하냐고 연락이 왔다라고 했을 때 아내가 쎄했다. 라는 단어부터가 나는 남편에 대해 좀 알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러네. 나는 그게 아니라면 선생님이 만약에 아버지한테 연락을 안 하고 나한테 아내인 나한테 연락을 한다, 엄마인 나한테 연락을 한다고 하면 아이 걱정을 먼저 할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말 못할 무언가가 있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쎄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부터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부터가 남편은 한두 번이 아니다. 제가 감히 추측컨대 이분은 일단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여자분들에겐 다 뿌리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사정거리 그런 거야. 안에 들어온.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를 걸거나 에. 내가 말을 걸면 대답을 해주는 여성에겐 일단 한 번씩 다 던져보는 분입니다. 에. 이 너무 던지다 보니까 그치. 애랑 엮여 있는 사람한테도 던진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추파락 날려버린 거야. 그리고 본인 딴에는 요거는 그냥 호의 표현으로 상대방이 오해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걸렸을 때 호의라고 그치.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말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 범위라는 게 훈련이 된 거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훈련에 의해서 학습된 결과로 이 선생님한테까지 던진 거지. 이게 제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 와이프께서 예전에 긴가민가 하면서 한번 넘어간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예요. 그 맞아. 진짜 그러네. 진짜 그래. 이거는 한두 번이 아닌 아주 거야. 그냥 명탐정 코난들이네. 제가 뭐 해봐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정확할 경험은 겁니다. 확실히 직접 경험이 최고죠. 간접이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깊이감이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겁이 은근히 뭐 경험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무슨 어설프잖아. 말이죠 그게?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남편은 죽었네요 지금. 예. 저희 상황극에서. 그가 남긴 천국에서 마지막 만나요? 말이에요. 천국은 무슨 천국이야. 지옥가 있지. 불구덩이 떨어져야지. 야 사람을 그렇게 놔둬주는데 천국이라도 가야지. 안 돼. 제가 왜 안 된다고 한 줄 알아요? 왜요? 추파를 어딘가에 던지는 것까지도 오케이. 어. 백보 천보 만보 이해해서. 그러나 내 자식의 선생님이라서 안 돼요. 미쳤어. 내 자식의 얼굴에 똥 뿌리는 거야 그거는. 아무리 내 막 고추가 들썩들썩 하더라도 내 자식 일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분의 입장에서 절대 변명을 하는 건 아, 아니고요. 좋습니다. 이 가끔 이 고추가 예. 뇌를 대체하는 안 시점이 돼. 그래도 그게 내 자식을 인간이냐? 내 자식을 인간이야? 뛰어넘으면 안 그 돼. 자식 낳고 사는 부모가 할 짓은 아니지. 그렇지. 예. 그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씨. 남자 여자 네. 이상의 것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리고 부모예요. 이렇게 상대를 안 가리고 들이댄다라는 건요. 역설적으로 남자가 능력과 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뭣도 없는 새끼들이 보통 그래요. 그렇죠. 네. 그 의외로 많이 꼬이니까 이 사람도 나에게 넘어올 거라 생각하고 추파를 던지는 그렇죠. 경우는 그런 없어요. 착각에 빠진 사람일 확률이 아, 높을 그래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나 정도면 괜찮은데 여자들이 내가 유부남이라서 접근을 못하나 보다. 약간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요. 아우, 아니면 씨, 닥치는 머리 대로 묶고 싶어, 던져서 썸 비슷한 걸 한두 번 해. 야, 너 머리 좀 그만 묶어. 너 무서워. 내가 안 그랬어. 야, 나 아니야. 내가 그런 거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결혼한 사이 아니잖아, 묘묘. 왜 이렇게 나한테 계속 살기를 뿜어내지 말아줄래? 좀 맞아야 될 것 같아. 메소드 연기 중 아니요. 아니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애 선생님한테 주파를 던져? 아, 네가 그러고도 애 아빠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저기요. 아니 여기 단막극을 끝나지 않나요 여기는? 아까 죽이셨잖아요. 뭐야 지금 나 뭐 영혼이야 뭐야 나 지금 좋습니다. 어쨌든 이건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이혼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들의 부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게 이혼 내지는 거세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유치원도 옮길 수가 없다. 이게 당첨되고 이게 되게 힘들대요 유치원이. 그래서 이거 옮길 수 없는데 나 정말 미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끝에 있거든요. 유치원 보내고 일단 선생님을 위해서 음. 남편은 유치원 가지 말라고 해야지. 나 출장 가고 근데 이런 이렇게 거. 걸린 상황에서는 오히려 안전하죠. 선생님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이 남편을 보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선생님한테 2차 가야 하는 걸 수도 있죠, 그죠? 그치. 아까 전에 성희롱까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네 또 그것도 예, 생각해보니까. 남편을 못 만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뭐 직장을 어떻게 좀 그치. 중간에 좀 쉬더라도 내가 픽업하고 조정을 하든지 해야죠. 어떻게 엄마가. 애 아빠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아빠한테 애를 맡겨요. 근데 내가 사람을 저번 쓰던지 다른 방송에서도 사람을. 얘기했는데 이게 되게 이제 되게 성이 없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알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대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끈을 놓아버린 거야. 그치. 끈이 끊어진 상태인 거야. 걸리거나 말거나 씨발 예. 모르겠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저는 맞아. 그래서 이 관계가 유지될 가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상대방이 나한테 걸리든 말든 애가 어떻게 되든 말든 아니 막말로 선생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애를 괴롭히면 또 어떡합니까? 내 애한테 안 좋은 불안할 거야. 영향하면 어떡해요? 근데 그런 것도 신경 안 쓰고 들이댄다? 저는 이거는 갱생이 불가하다. 이 정도면. 그러면은 저는 현실적으로 이 갱생 불가한 인간을 바로 이혼하지 마시고요. 일단 6살 정도면은 아직 뭐 전월세 살고 있을 확률도 높고 같이 네. 집 사서 빚 갚고 있을 수 있잖아요. 명예를 일단 싹싹 빌고 있을 테니까 명의 싹 다 저에게 돌리시고 애가 중학년 그러니까 3학년 들어가기 3년 남았네요. 중학년 가면은 이제 엄마가 좀 일을 하기에 좀 수월한 학교 그 시간이 돼요. 스케줄이. 그러니까 3년 버티시고 그동안 명의 다 돌리시고 남자와 이혼하기 전에 그 재산 관계를 먼저 좀 정리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도 다 증거를 남겨놓는 게 이혼하기 전에 좋겠습니다. 저는 결국 이혼을 해야 되겠다 싶네요. 그리고 나중에 양가물을 찾아가세요. 확실히 찢어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옷도 좀 벗었고요. 네. 달리기도 좀 해봤고요. 비키니도 입어봤고요. 팬티 입고 우리가 자전거도 한번 타봤습니다. 저는 똑같네. 개인적으로 네. 와이프 묘묘한테 쪼이는 경험도 한번 해봤는데. 당신은 이미 죽었으니까요. 그 죽음도 한번 경험했습니다. 저는 저런 인간은 남편으로 두지 않습니다. 아유. 아니 내가 안 그랬다고. 차라리 바람을 피면 화끈하게 피지. 2년 전엔 그냥 죽자고 날려들. 아유 한번 주파 한번 날려볼까. 이렇게 깃털같이 가벼운 인간이랑은 내가 연애도 안 해요. 진짜 그런 고추 심심이들은 나가려면 혼이 창피한 나야 인간, 됩니다. 집안 방식 다 시키는 인간이라고 진짜로 그냥. 창피하고요. 애 선생한테까지 그렇게 네. 하면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럼요. 아주 심각한 얼마나 이야기까지. 눈가리가 돌아갔으면 그런 짓을 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비상시국이 사실은 한창 쫙 잘 나가던 그런 정말 화양연화 시절이 있었어요. 또 왜? 광고가 쫙 왜? 있어서 저 아이패드가 보이지 않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예. 자, 그런 때를 다시 꿈꿔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네. 구독만이 저희를 다시 그렇게 꽃피우게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좀 수요일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셨으면 인간적으로 좋아요는 좋아요 누릅시다. 좀 부탁드리시고 네, 좋아요 누르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말이지. 12시 30분 수요일